여러분, 스타 좋아하세요? 저는 APM 100도 안 나오는 허접한 아재지만 스타 유튜브는 아주 즐겨봅니다. 그 중에서도 임홍규 선수, 발스타 홍구는 잘 챙겨서 보는데 특히 자기 마음대로 맵을 조작해서 게임판 물을 흐려놓는 유저들을 골라 참교육하는 이른바 사기맵 검거 전문 홍검사 컨텐츠를 정말 재밌게 시청합니다. 자기가 시작하는 곳에 자원을 늘려놓는 귀여운 장난 수준의 사기맵을 쓰는 유저들도 있고 상대방 자원까지도 줄이거나 마나 무한, 업그레이드 무한, 영웅 유닛 등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저들도 있는데요. 이른바 홍검사가 미친 실력과 불굴의 투지로 이들을 때려잡고 참교육하는 것을 보면 정말 속이 다 후련합니다. 홍검사가 사기맵 유저들을 참교육하고 검거하는 걸 보면 왜 통쾌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게임을 할 때 정해져 있다고 믿는 규칙이 누군가의 단순한 변덕으로 변해버리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부당함, 거부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도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했던 말이 있죠. 수시로 룰이 바뀌는 게임이라면 아무도 플레이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사회도 규칙이 수시로 바뀐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스타를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손이 빨라서 APM 3,400이 나오면 무조건 다 잘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일꾼 정찰오는 타이밍, 앞마당의 상태, 일꾼 숫자, 입구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만 보고도 곧바로 무얼 하는지 파악하고 예측해서 본인의 전략에 반영하는데 정말이지 신통방통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학습과 훈련을 통해 주어진 게임의 틀 안에서 내가 어떤 수를 내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수를 내놓을지, 그렇다면 나는 또 어떤 수를 낼지 등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내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서 훌륭한 플레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근데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연법이 아닌 가상의 규칙 그리고 그에 기반한 행동들의 집합, 즉 일종의 게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가정, 친구, 학교, 회사 생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것은 단순 유의를 위해, 어떤 것은 구성원 간 유대를 위해, 어떤 것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규칙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것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구성원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정해진 규칙의 역할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똑같은 조건의 맵으로 해야 상대방의 움직임, 이를테면 저그가 앞마당을 먹으면서 배를 불리는 걸 보고 상대방이 다음에는 어떤 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바로 치즈러쉬라는 수로 응징해줘야겠구나 하는 것이죠. 만약 사기 맵인지 모르고 했다가 앞마당 먹는 걸 보고 일꾼 다 데리고 쳐들어갔는데 언덕 입구에서 스멀 히드라가 기어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심지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기맵 유저 드디어 잡았다 하고 본진을 거의 다 밀었는데 유즈맵 영웅 수십 마리가 나와서 내 병력 다 털리면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겠습니까? 물론 홍구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겨내는 훌륭한 실력과 꺾이지 않는 근성이 있으니 시청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는 것이죠. 학교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고 저런 행동을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안정감 있는 활동이 가능하지, 똑같은 행동이 상황마다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주사위 던져서 랜덤 게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처럼 고정된 규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기업이, 그리고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죠. 그런 기반이 없었던 옛날에는 왕과 황제와 같은 권력자가 변덕을 부렸고 그 변덕에 사람들은 불확실성, 불안정과 끊임없이 투쟁했죠. 어떤 사회가 근대화되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바로 규칙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재량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인류 역사는 불변하는 규칙에 대한 열망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오늘날의 헌법이겠죠. 헌법은
근대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관계와 행동 양식 등을 규정하고 서면 형태의 기록으로 명시되어 함부로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정부의 역할은 이런 원칙이 보호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하는 것이겠죠. 변경할 수 없는 규칙이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테면 내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 내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것, 이런 상거래를 했을 시 이만큼의 세금을 낼 것이라는 것 등등 게임의 규칙이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를 키워줍니다. 이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권력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근본적인 원칙은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특히 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도 들고 자녀도 생기고 했을 때까지의 미래도 잘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사 속 많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자들의 변덕에 따라 이러한 규칙의 불변성을 훼손하고 그때그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임의적으로 시행했는데요. 이는 자연스레 정부에 대한 확신 부족,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집중하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규칙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스타 패치가 너무 자주 있어서 업데이트 패치노트 읽느라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플레이할지는 그냥 뒷전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근간이 되는 돈의 규칙, 지금의 통화 시스템은 어떨까요? 고정된 규칙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 연준의 FOMC 미팅이나 파월의 연설을 새벽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컨트롤 연습하고 유닛 간의 상성을 연구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할 시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바뀌는 업데이트 패치노트 들여다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 정책을 눈에 쌍심지 켜고 따라잡아야 하는 것. 지난 정권은 이랬고 이번 정권은 이럴 테니 이렇게 저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의 구매력, 저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실의 생업보다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통화 시스템의 병폐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규칙의 변경을 좋게 포장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기반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이 변덕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달러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5년 뒤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얼마까지 확정될까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나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롬 파월한테 물어봐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고정된 2100만 개라는 것, 한정판이라는 것, 즉 희소하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00만 개라고 고정시켜 놓은 비트코인의 룰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성군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코드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의 변덕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없는 헌법 기반의 근대 사회와 같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게 아니라 매년 1%씩 총량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적인 속성을 가진 화폐라고 해볼까요? 물론 총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희소성이 훼손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매년 1%씩 총량이 늘어난다 라는 규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어떤 훌륭한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회사도 아니고 CEO도 없고 마케팅 부서도 없고 고객센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즉 규칙을 조작하고 규칙에 개입할 수 있는,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고 마치 자연물처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5년 뒤의 달러 발행량에 대해 제롬 파월은 대답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의 5년 뒤 발행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할 수 없는 규칙하에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작동 원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 받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 채굴하는 사람, 풀노드를 돌리는 사람 등 구성원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중앙 당국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화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라는 주장,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변경이 불가능한 규칙은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는, 개인이 권력자의 변덕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통화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불변의 규칙, 즉 고정된 공급과 미리 결정된 발행 일정, 이런 것들은 전통 금융 분야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